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부동산 트렌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트렌드라고 하기엔 좀 씁쓸한 부분인데요. 한국은 임대차 시장이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월세에 대한 시장은 좀 별도로 보셨거든요. 예전에는.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라는 월세가 활성화가 돼 있었고요. 아파트는 월세보다 전세를 많이 선호하셨죠. 아마 그것도 전세자금 대출이 큰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황을 보면은 월세 계약 퍼센테이지나 월세 가격이 오른 게 실감이 나실 겁니다. 아마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새로운 월세 물건을 구하려고 하시면은 부담감이 좀 가중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슬픈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월세를 내려면 내 월급의 몇 프로가 날아가겠구나. 그래서 거주 어떤 퀄리티를 낮추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없는 분들은 가능한데 아이 학군과 일자리가 맞물린 분들은 동시에 맞물린 분들은 월세를 오히려 지금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데 가면은 월세가 400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월세가 200짜리 아파트였거든요. 400, 500, 600 뭐 천차만별인데 자극적으로 기사 쓰려면 월세가 뭐 2천이다, 3천이다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와는 무관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요. 확실한 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이나 상해나 홍콩이나 유럽의 선진국 주요 도시를 가보시면 여러분 월급의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 전체 수익의 몇 프로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젊은이들 있죠. 독신, 이제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 월세를 감당하지 않고 외곽으로 많이 빠집니다. 뭐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오토바이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는 건데 힘드시죠. 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슬픈 현실인데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거의 보시면 맞벌이를 하시면서 한 사람의 소득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냐? 만약에 시장을 계속 컨트롤을 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는 사실은 주거 이 시설이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공급할 때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해결도 가능한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공급을 제대로 해주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도 팩트예요. 해외에 비하면 한국이 밀집도, 용적률, 이 층이 높은 건 사실이고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에 들어갈 삶에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빽빽하게 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일부 지역은 좀 그런 아파트에 살면은 왠지 약간 좀 임대 아파트 아니면 좀 잘 못 산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대량으로 지었으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해결은 가능한데 지금 하는 방향을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이 57.8%인 거는 사실 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전세 계약이 좀 줄었어요. 지금 모든 거를 상대평가로 봐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 전체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부분이 비중이 몇 프로가 늘었다고 해도 다른 쪽이 줄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세 계약이 줄었죠. 전세가가 폭등을 하기도 했고 전세자금 대출의 부담감이 확 늘었죠. 월세가 지금 많이 선호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편해요. 어떤 특정 단지를 가셔서 전세 물건 신규 계약이니까 3중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또 변동금리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금리가 또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그거랑 월세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상 이런 게 있습니다. 큰 메리트가 없어요. 예전엔 전세가 확실히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다가 혜택 받아가지고 금리 진짜 싸게 2% 안팎으로 받으면은 월세보다 압도적으로 쌌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월세가 더 싸요. 그리고 또 계약해보시면 나가는 돈은 아깝지만 어차피 전세도 나가는 편이고 월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결합니다. 뭐 보증금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도 덜하고요. 그래서 월세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게 월세를 좋아하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지난 5년, 6년, 7년간의 부동산 시장은 죄다 밀려나기예요. 선택을 제한해 놓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 전세보다 월세, 뭐 월세보다 반전세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밀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게 아무도 안 물어보시나 본데 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집을 사면 제가 대박이 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내 집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월세와 매매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쵸? 당연히 매매 선택하는 게 더 좋은데 저한테 돌아오는 질문은 항상 이거예요. 야, 그런데
내가 집을 못 사는 거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여러분이 이거를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영상을 킨 건데요. 내가 지금 이런 선택권이 일본도 그렇고요. 여러분 일본, 미국, 유럽 뭐 주요 지역에서 정말 많이 있는 건데 걔네는 전세가 없잖아요. 또 법이 엄한 데는 이렇게 한국 같은 데는 아예 없고요. 빈집을 해놔요. 집을 팔라고. 근데 어쨌건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분들은 이제 월세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월세 아니면 매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매매 아니면 월세화가 진행된 지 오래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OECD 국가에서 월세가 굉장히 쌌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엄청 비싸 보일 거예요. 그런데 월세가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여러분이 수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월세가 지금 내려갈 여지는 별로 없어요. 다주택자가 늘어나면 돼요, 여러분. 다주택자가 늘어나면 지네끼리 전세나 월세 놀라고 박터지게 싸우다가 지네끼리 꼬꾸라지는데 지금 싸움을 안 붙여놨잖아요. 다주택자를 혼내주고 있으니까 늘어나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아직도 불안정한 건데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안 될 것 같으면 매매 시장을 쳐다보셔야 되는데 아예 월세 아니면 선택이 불가능하신 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재테크나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돈을 모아 나가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월세가 아니라 지금 매매도 선택이 가능한데 그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방향이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동시에 갈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월세 시장이 가만히 있거나 전월세가 떨어지면서 아파트도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 시장 구조가 이래요. 전체 수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난 5년간의 시장을 보면은 전체 특히 수도권 시장의 수급은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급이 전체가 수요 공급이 안 맞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전월세가 만약에 안 올라간다? 그럼 전월세를 계약할 분들이 다른 걸 계약했다는 건데 전월세 계약할 분들이 다른 거 계약하면 뭐가 있어요? 매매 시장이잖아요. 그럼 전월세 시장이 가만히 있다는 거는 매매 시장이 올라간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전체 수급이 안 맞으면. 거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월세가 빠진다는 건 뭐예요? 전월세가 빠진다는 거는 전월세 공급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집을 사서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나 전월세 계약을 안 하고 사람들이 다른 걸 계약하고 있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쪽이든 간에 매매가는 올라가요.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내려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내려가고 약간 이렇습니다. 집값이 올라가요. 집 사고 싶죠? 그럼 전세는 줄어들어요. 집값이 내려가요. 집 사기 싫죠? 그럼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는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이 앞으로 시간이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한테 유리할지 아닐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월세랑 매매 중에 비교가 가능하신 분들은 추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매매 시장만 보지 말아달라. 매매 시장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선택을 하려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한지 내가 앞으로 갈수록 초이스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매매 시장에 붙어 있는 가격표만 보지 마시고 지금은 거래가 너무 없어서 그게 시세가 아니니까 밖에 나가서 시장 분위기 어떤 게 매매가 되는지 나오는 매물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매물을 기준으로 내가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을 기준으로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지 확인하고 전월세 시장도 지금 시장을 기준으로 내가 계약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자극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월세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전월세 시장에서 전월세 내 집이 없는데 전월세로 들어가는 건 저는 여전히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월세 시장을 선택했을 때 좋으려면은 내가 만기가 됐을 때 전월세가 오르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당장의 시장 전체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그리고 또 이렇게 세금이 올라갈 때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걸 전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난 몇 년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론 좀 잘 골라야 되겠지만 집주인이 되는 게 더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뭐 제가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책이나 강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매매가 너무 어려워서 전월세를 알아보신다면은 부디 그 전월세 시장도 공부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다음 시장에 대비가 가능한 건데요. 제 경험을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전월세를 계약할 때는 매매 시장을 계약할 때에 비해서 공부를 굉장히 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2년, 4년 후에 돌려받아서 다른 걸 할 생각이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또 데이터도 거래 건수가 적어서 약간 불명확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전월세 시장도 불안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만약에 전월세를 선택하실 거라면 전월세 시장이 앞으로 수급이 어떻게 될지 꼭 공부를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